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 하나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심코 한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 인복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별 생각 없이 꺼냈던 말이 상대에게는 아픈 상처로 남을 수 있지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요할 때가 많지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사람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노후의 행복을 위해 사람과의 대화를 조심하면서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말들에 무뎌질 필요가 있다. 살면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경험 많을 것이다. 아마 누군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0에 10은 다 수긍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발목을 잡았다. 어쩌면 순수한 배려주의자가 아닌 불순한 평가주의자였을지도 모른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 이리저리 치이던 어느 날 남은 게 무엇인지 따져보니 잘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은 만나는 사람들 생각에 수십 번 바뀌는 사람들을 감당할 재능은 없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란 건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그래야만 남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마침내 나를 원점으로 돌렸다. 내 방식대로의 삶이라는 나만의 슬로건을 세웠다. 내가 만족해야 다른 이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에 예민한 나의 성향이 남들에게 휘둘리는 나의 모습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스스로의 시선에 매몰되지 않도록 소중한 이들의 의견은 참작하는 정도까지만 했다. 평가자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아닌 조언자의 견해를 듣는 모습 정도로 말이다. 그렇게 평가와 관계에 무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확장이 두렵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가 놀리지 않을까? 미덥지 않은 도전이라고 비웃지는 않을까?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모두 뻥 걷어찰 수 있었다. 그리고 남들의 평가에 갇혀서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둘 건드려 봤다. 어느 순간 모험이라고 여겼던 일들을 실행하는 마법의 순간들이 펼쳐졌다. 끊임없는 실행이 답이었다. 신기하게 쳐다보던 이들도, 곁눈질하며 쳐다보던 이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계속하니 다른 애 하는 평가가 들려왔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려던 마음을 비우고 남의 말과 평가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고 한 순간들이 만들어준 산물이었다. 손에 꽉 쥔 모래보다 손에 느슨하게 찐 모래가 더 많이 담기듯 한 발 물러나서 살피는 게 답이었다. 내 인생도 내 일상도 내 업무도 내 공부도 내 사업도 내 도전도 인연도 어쨌든 내 영역을 타인의 눈치밥을 먹게 하는 건 반성할 일이다.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심지어 내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 가령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었는데 그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고 여기는 일이 몇 년 뒤에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스스로 믿고 꾸준히 해보자. 과거를 통해 현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현재를 통해 미래를 만들자. 지금까지 한 일은 결과물일 뿐이다. 앞으로 할 일은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그러니 잘하거나 못하거나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아닌 사람의 평가에서 벗어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만 도움이 될 만한 타인의 지적은
따끔하게 참고해 자양분으로 삼아보자. 똑똑하게 취할 건 취하고 뺄 건 뺀 덕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나이 들어도 내가 주인인 나만의 서사를 펼칠 수 있게 된다. 관계를 망치는 부적절한 말은 하지 말자. 세상 일은 타인을 통해 연결된다. 어떤 일을 하든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나이가 들더라도 인생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때 말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 공적인 조직에서의 관계는 말을 통해 결정된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호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부부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매번 왜 이래라고 말하거나 당신은 항상 이게 문제야 등 주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매번 항상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다고 느낀다. 이런 말투로 부부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사랑에서 만난 부부도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하고 받아들이자.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자. 난 당신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이 정말 싫어져 같은 말은 배우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말이다. 이 말 자체도 폭력적이다.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 말을 들은 배우자는 인격에 큰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러니 이런 언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는 이런 말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낮게 평가받는다. 게다가 상처받은 당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접을 수도 있다. 부부 사이에서 감정이 상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기 쉽다. 듣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불편하면 상대가 전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어 들리기 쉽고 인내심의 폭도 좁아진다. 이럴 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의 말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5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다. 위험한 시간을 잘 넘기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말로 반박해 볼 수 있다. 어깨를 툭 치듯 나를 건드리는 상대가 왕왕 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 만날 때마다 계속된다면 저지해야 한다. 받아들여졌다고 착각에 빠진 상대에게 보란듯이 똑같이 갚아주는 건 유치하다.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해야지. 먼저 때렸으니 나도 보복해야지와 같은 마음가짐은 접어두자. 서로에게 좋을 게 없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 어렵지 않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지혜를 발휘해보는 것이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말을 핫팩처럼 온기 가득한 말로 덮는 내공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 선을 넘으려고 하는 순간에 흥분하지 않고 미소로 우아한 목소리로 대해보자. 겉으로는 흥하며 쌀쌀맞게 공격하는 상대를 그래하며 미소로 받아주는 외유내강의 기세로 대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머리가 너무 빠지는데요. 이러다 대머리 되겠어요. 샴푸 그냥 시중에 파는 것 쓰시죠? 거기엔 탈모 예방 기능이 없어요. 머리만 뻣뻣해져서 안 쓰는 게 낫죠. 우리 미용실 샴푸 추천해드려요. 할인 혜택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오늘은 커트랑 염색만 할게요. 탈모는 관리해보고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호락호락하지 않게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다. 상대방은 생각 없이 싸지른 본인의 가시를 되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본인을 안전하게 지키며 상대방을 은근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영국 공인 심리치료사 안젤라는 인간의 방식을 4가지로 나눈다.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고 무조건 맞춰주는 수동적 연두부형,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를 무시하는 공격적 불도저형, 우회적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동 공격형, 마지막으로 내 무게 중심을 단단하게 잡고 제대로 대응하는 건강한 단호박형.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칼로 무베듯 단계로 나누기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 속 소통 패턴을 알고 참작할 만하다. 부정적 말은 긍정적인 말로 대차게 대응해보자. 누군가가 비꼬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말해주길 요청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면 이해를 시켜주길 요청하고, 잘못된 언행은 사과를 요청하면 그만이다. 이때 예의 바른 태도와 차분한 미소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면 따로 조심스럽게 물어도 좋다. 그조차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글로 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리는 감정 공유의 대상자이다. 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부터 날이선 대놓고 공격하기 위한 말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손을 봐야 한다. 대화를 시작할 때도 말의 씨앗이 건강해야만 지속할 수 있다. 만약 손을 봐도 감당이 안 된다면 그럴 때는 놔두자. 애초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할 게 남았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애쓴 나를 화내지 않고 정신을 부여잡은 나를 포옹해보자. 어깨를 잡고 나지막히 말해도 좋다.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사고의 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대화를 하지 말자. 자신이 하는 말이 부적절하다거나 거슬리게 한다는 것을 모를 때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내 생각은 경우에 맞아 분명해. 이렇게 하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경우가 다반사다. 무지는 사람을 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한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정하려 한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사고의 오류 그 자체가 소통의 상태라고 했다. 우리는 성장 환경과 생활 환경이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달라진다. 또한 우리의 경험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모두 긍정적이라고 착각한 순간 처음 들은 것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인지에 빠질 수 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선입견을 갖는 사고의 오류에 쉽게 빠진다. 사고의 오류에 빠져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관과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 집중하자. 객관적인 자료는 잘못된 편견을 드러나게 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일이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서 나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진실의 관점을 재인식하게 된다. 나와 상대방 모두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의 의견과 이견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고 사고의 오류에 빠진 무지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삶을 단단하게 하는 말들을 기억하자. 말하긴 쉽다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말해도 될까?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불확실성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진심 하나만은 확실했다. 열심히 해보자며 아자를 외치던 파이팅이 넘치는 추억들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말하던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바라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의 힘이 놀랍다는 생각을 한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과 바람들을 말과 글로 펼쳐보고 그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꿈과 포부는 무한한 힘을 지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움직여 나아가게 만든다.
내가 하는 말들이 인도해 준 길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니 도착지에 이를 수 있었다. 방향을 잃거나 넘어지거나 더뎌도 괜찮았다. 비로소 나를 만든 건 남의 말이 아닌 나의 말이란 걸 빨리 알아챌수록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 생각을 다듬고 타인의 생각을 곱씹고 우리의 관계에 조화까지 이룰 수 있다. 유연한 마음씨는 덤이다. 말은 스며들 듯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하다. 때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덜어는 내려놓음과 내어줌의 연속이 될지도 모른다. 단 하나는 약속할 수 있다. 할수록 나아지고 갈수록 행복해질 것이다. 말 안에서 단단해진 내가 말 앞에서 흔들리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고, 말 안에서 세진 내가 말 안에서 두근거리는 기대와 황홀한 안도감에 다다를 수 있다. 동경성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만나자.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하나라도 배울 구석이 있는 사람과 친구하세요. 이런 말을 어릴 적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의 의미를 들을 때는 몰랐고 지금은 막연히 알겠다. 어른의 지혜를 배우자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나은 인간이 되자는 귀하고도 높은 뜻이었다. 곱씹어 볼수록 현인들의 옛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조언을 전해주신 듯하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를 갈수록 더 깊이 자주 생각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에 더 살피게 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팬들과 만난 윤여정 배우가 고급과 놀아라는 말을 해 화제가 됐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지인을 만나더라도 고급스러운 사람과 놀아야 한다. 돈으로 고급이 아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만나야 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랜 연륜에서 비롯한 인생의 지혜를 시원시원한 입담을 통해 들으니 얼마나 반갑던지. 여기서 고급스러운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의는 무엇일까? 고급스러워서 배울 게 있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가 귀티나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관계에 능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퍼뜨리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언제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 부러움을 자신의 발전 계기로 활용하는 사람 정도가 어떨까? 물론 이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누군가는 사람을 가려 만나는 게 아니냐고 딴지 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린 강도만 다를 뿐 주변에 물든다. 옮아가고 닮아가기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싫어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어느샌가 따라서 하고 그걸 인식했을 때 불쾌함을 느꼈던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더욱 내 삶과 함께할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만날 때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인생길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해왔다.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곰곰이 떠올려보자. 미련이 남거나 아쉬운 사람이 있는가? 떠오르는 누군가 있다면 연락과 만남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인간관계가 그렇다. 우연처럼 만나게 된 사람을 운명 같은 인연으로 만드는 방법은 자주 연락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와 침묵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삶의 지혜가 하루하루 자라나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